두 소녀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잃은 채 마을을 향해 계속 달렸다. 그들은 때때로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을 누군가가 따라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길을 가로막고 나타나는 그 어떤 그루터기도 사람이나 적처럼 보여 그들의 숨을 막히게 했으며, 마을 근처 외곽의 오두막들 옆을 지나갈 때 깨어난 망보는 개들의 짖는 소리는 그들의 발에 날개를 단 듯 더 빠르게 달리게 했다. 우리가 오래된 무두질 공장에만 도착하면 쓰러지기 전에 안전해질 거야. 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속삭였다.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속삭였다. 허클베리의 거친 숨소리가 유일한 대답이었고, 두 소녀는 희망의 목표를 바라보며 달리기에 전념했다. 그들은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졌고, 마침내 가슴을 맞대고 열린 문을 뚫고 들어가 그 안의 그림자 속에 쓰러지며 안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이 진정되고 톰이 속삭였다. 허클베리, 이 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로빈슨 박사가 죽으면 난 누군가 교수형에 처해질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확실해. 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누가 말하겠어? 우리가? 무슨 소리야.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인디언조가 교수형을 면하면? 그땐 우리를 언젠가 죽일 게 분명하다고. 우리가 여기 누워있는 것만큼 확실해. 허크,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누군가 말하려면 멍청해서 포터가 말하겠지. 걔는 되게 취해 있잖아. 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속삭였다. 허크, 머프 포터는 모르잖아. 그가 어떻게 말하겠어? 그가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인디언조가 그 짓을 할 때 포터는 얻어맞았잖아. 네가 보기엔 뭔가 봤을 것 같아? 뭔가 알았을 것 같아? 이런 맞는 말이네. 게다가 잘 생각해봐. 그 타격 때문에 포터가 죽었을 수도 있어. 아니, 톰. 그럴 리 없어. 걔는 술에 취해 있었어. 난 그게 보였어. 그리고 걔는 늘 그렇잖아. 글쎄, 우리 아빠도 술에 취했을 땐 머리를 후려쳐도 끄떡 없어.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머프 포터도 똑같은 거야. 물론 사람이 술에 안 취했으면 그런 타격이 그를 쓰러뜨렸을지도 몰라. 잘 모르겠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톰이 말했다. 허크, 너 정말 비밀 지킬 수 있어? 톰, 우리 비밀 지켜야 해. 너도 알잖아. 그 인디언 악마는 우리가 이 일을 발설하고도 교수형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를 고양이 2마리처럼 죽일 거야. 이제 톰, 우리 맹세하자. 우린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해. 난 동의해.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야. 그냥 손을 잡고 맹세하는 건 어때? 아니. 그런 건 이런 일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 건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들. 특히 여자애들한테 하는 게 적당해. 왜냐면 걔네는 화나면 금방 입을 놀리잖아. 하지만 이런 큰 일에는 뭔가 글로 남겨야 해. 그리고 피도 필요하지. 톰의 마음은 이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이건 심오하고 음산하며 무시무시했다. 지금의 시간,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이 이와 딱 들어맞았다. 그는 달빛 아래 놓여있던 깨끗한 소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주머니에서 빨간 칠 조각을 꺼냈다. 그는 달빛을 작업에 활용하며 고통스럽게 다음의 글귀를 끄적였다. 그는 천천히 아래로 내리긋는 획마다 이를 꽉 물며 위로 올리는 획에서는 힘을 살짝 풀었다.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연은 이 일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만약 말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고 썩어 문드러지기를 바란다. 허클베리는 톰의 글 쓰는 솜씨와 그의 고상한 언어에 감탄했다. 그는 즉시 옷깃에서 핀을 꺼내 자신의 피부를 찌르려 했지만 톰이 말했다. 잠깐, 그러지 마. 피는 노쇠로 만들어졌잖아. 그거에 녹청이 묻어있을지도 몰라. 녹청이 뭐야? 독이야. 그게 뭐냐면
그걸 한번 삼켜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톰은 바늘 하나에서 실을 풀어냈고 두 소녀는 각각 엄지손가락 끝을 찔러 피 한 방울을 짜냈다. 조금 시간이 걸린 끝에 여러 번 피를 짜낸 톰은 새끼손가락 끝을 펜처럼 사용하여 자신의 이니셜을 적는데 성공했다. 그런 다음 그는 허크에게 H와 F를 쓰는 법을 보여주었고 맹세는 완성되었다. 그들은 소나무 조각을 벽 근처에 묻었고 음산한 의식과 주문을 외우며 그들의 비밀을 묶은 족쇄가 잠겼고 열쇠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이때 폐허 건물의 다른 쪽 끝 틈새로 어떤 인물이 몰래 기어들어왔지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절대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영원히? 당연하지.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어. 우리는 절대 입을 다물어야 해. 우리가 발설하면 당장 죽는 거야. 몰랐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들은 한동안 속삭임을 계속했다. 그러다 갑자기 바로 바깥 10피트 거리에서 개가 길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소년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갑자기 꼭 껴안았다. 우리 중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허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모르겠어. 틈 사이로 봐봐. 빨리. 아니, 네가 봐, 톰. 못하겠어. 못하겠어, 허크. 제발, 톰, 또 들려. 오, 다행이다. 그 목소리 알아. 불하비스 스냐. 오, 다행이다. 톰, 나 정말 겁에 질려 죽을 뻔했어. 길 잃은 개인 줄 알았어. 개가 다시 울었다. 소년들의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저건 브라비스슨이 아니야. 봐봐, 톰. 톰은 공포에 떨면서도 굴복하고 틈 사이로 눈을 댔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이런, 허크. 길 잃은 개야. 빨리, 톰, 빨리. 그 개가 누구를 뜻하는 거야? 허크. 우리 둘 다일 거야. 우린 바로 같이 있잖아. 아, 톰, 우린 끝난 것 같아.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명백해. 난 너무 못되게 살아왔어. 다 이런 짓을 한 대가야. 학교 빼먹고 하지 말라는 짓들 다 하고 말이야. 시드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아니, 난 절대 안 그랬겠지. 하지만 이번에 살아남는다면 정말 교회 학교에나 열심히 다닐 거야. 그리고 톰은 조금 흐느끼기 시작했다. 네가 나쁜 거라고? 그리고 허클베리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톰 소여. 네가 한 건 내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 세상에, 세상에. 네 기회 절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톰은 울음을 참으며 속삭였다. 봐봐, 허크, 봐봐. 걔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허크는 가슴속에 기쁨을 품으며 바라보았다. 정말 그러네. 근데 아까도 그랬었나? 응, 그랬어. 근데 내가 바보처럼 생각도 못했지. 오, 이거 진짜 다행이야. 근데 걔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개 짖는 소리가 멈췄다. 톰은 귀를 기울였다. 쉿! 저 소리 뭐야? 톰이 속삭였다. 소가 꿀꿀거리는 소리 같아. 아니, 누군가 코 고는 소리야, 톰. 맞아! 어디서 나는 소리야? 허크? 저쪽 끝에서 나는 것 같아. 그런 소리야. 우리 아빠가 가끔 거기서 돼지들이랑 같이 자곤 했거든. 근데 세상에, 코 골 땐 정말 집이 흔들릴 정도였어. 그리고 아빠는 아마 이 마을로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소년들의 마음속에 다시 모험심이 솟아올랐다. 허크, 내가 앞장서면 갈 용기 있어? 별로 가고 싶진 않아. 톰, 근데 만약 그게 인디언조라면 어떡해? 톰은 주춤했지만 곧 다시 유혹이 강하게 일어났고 두 소녀는 시도해보기로 합의했다. 단, 코 고는 소리가 멈추면 바로 달아나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뒤를 따라갔다.
코 고는 사람에게 5걸음 거리까지 가까워졌을 때 톰이 나뭇가지를 밟아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 남자는 신음하며 몸을 약간 뒤틀었고 그의 얼굴이 달빛 아래 드러났다. 그는 머프 포터였다. 그 남자가 움직였을 때 소년들의 가슴은 멎을 듯했고 희망도 사라졌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들은 발끝으로 조심히 나가 부서진 외벽을 빠져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마지막 말을 주고받았다. 그 길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다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들은 돌아서서 이상한 개가 포터가 누워있는 곳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개는 포터를 향해 서서 코를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오, 맙소사! 그거잖아! 톰, 들어봐. 2주 전쯤에 길 잃은 개가 자정쯤 조니 밀러 집 근처에서 울부짖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밤에 휘프 1세가 난간에 앉아서 노래했대. 그런데 아직 거기서 아무도 죽지 않았대. 그래, 알아. 근데 그렇다 치고 그레이시 밀러가 그 다음 토요일에 주방 불 속으로 떨어져서 심하게 화상 입지 않았어? 맞아. 근데 죽진 않았잖아. 게다가 더 나아지고 있대. 좋아, 두고 봐. 그녀는 끝난 거야. 머프 포터가 끝난 것처럼 똑같이. 흑인들이 그러더라고. 이런 일에 대해선 다 안다니까, 허크?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채 헤어졌다. 톰이 자기 침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 밤은 거의 지나 있었다. 그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옷을 벗었고 아무도 그의 탈출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안심하며 잠들었다. 그는 살짝 코를 골며 자는 듯한 시드가 사실 깨어 있었고 1시간 동안이나 그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시드에 대한 복수심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한 상태로 자리를 떠났고 그래서 시드가 뒷문을 통해 서둘러 도망간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톰은 우울하고 슬픈 기분으로 학교에 갔고 전날 학교를 빼먹고 놀았다는 이유로 조 하퍼와 함께 매를 맞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큰 슬픔에 잠겨 있었고 사소한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 후 그는 자리로 가서 책상의 팔꿈치를 얹고 턱을 손으로 받친 채 더 이상 갈 곳 없는 한계에 다다른 고통을 겪는 사람처럼 벽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의 팔꿈치가 딱딱한 무언가를 누르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슬프게 자세를 바꾸었고 한숨을 쉬며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종이에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풀었다. 길고 끊이지 않는 거대한 한숨이 뒤따랐고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은 그의 황동난간 손잡이였다. 이 마지막 한 가닥에 깃털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셈이었다.